중개대상 권리, 중개대상 행위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중개대상물의 판단 기준. 아까 중개대상물을 얘기할 때 가장 쉽게 생각하자. 하나의 토지가 있다. 그죠? 얘가 중개대상물이었죠. 그럼 얘가 중개대상물이 되냐 안 되냐를 판단을 좀 해보자는 얘기지. 그러면 우선 법재산조와 시행령 2조 이렇게 하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죠? 별거 아니죠? 아까 얘기했던 토지, 건축물, 그 외 정착물, 그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거였어요. 그거에 규정된 물건인 것. 그러면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건 뭐다?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선박 자동차 항공기는 아까 등기가 필요하다 그랬죠. 등록 사업소에서 등록한다 그랬죠. 걔네들은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상가임대차에서 권리금은 아까 말씀드렸죠.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권리금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자, 넘기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중개대상물이라는 아이는 법 규정 내에 있어야 된다.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법 규정 내에 규정되어 있는 아이라 할지라도 뭐가 돼야 된다? 사법상 거래가 가능해야 된다. 거래가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는 뭘까요? 세종은 좋은 게 옆에 가면 아주 멋있는 건물이 있어요. 그죠? 정부 청사가 있잖아. 그죠? 정부 청사가 중개대상물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왜 안 들어가요? 세종청사 뭐예요? 우리가 얘기할 때 저걸 뭐라고 부를까요? 3조나 시행령 2조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 건축물, 그 위에 정착물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포함이 됩니다. 그죠? 토지하고 건물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건 누구 재산이야? 개인 재산이 아니죠. 나라 거죠, 나라 거. 나라 거 그렇게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죠. 걔는 사법상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개인적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물건만 중개 대상물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좀 헷갈리니까 하나하나씩 좀 보자는 얘기예요. 14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얘기만 들으면 어때요? 뭔가 개발제한구역은 뭔가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죠? 뭔가 이렇게 나를 쪼이는 느낌 이런 거 나지 않아요? 왠지 거래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죠? 괜히 개발제한구역 유식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린벨트, 그죠? 우리 영어로 그린벨트. 왠지 그린벨트 땅 샀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에? 부부싸움 나죠? 부부싸움 납니다. 잘 모르는 사람 어때요? 그 땅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죠. 근데 살다 보면 가끔 그린벨트 풀리는 경우도 있죠. 서울 같은 경우는 밑에 내곡동 이런 데 어때요? 그린벨트 풀려서 아파트 졌어요.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그린벨트는 왠지 뭔가 행위를 전혀 할 수 없고 아무튼 뭐 그런 것 때문에 꺼려지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거래도 안 될 것이다 라고 혹시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그죠? 상관없습니다. 그린벨트 가능합니다. 중개 대상물이 됩니다. 왜? 그린벨트 땅이죠, 기본적으로. 어때요? 3조, 시행령 2조 그 아이에 포함되죠? 그 다음에 소유주가 개인이죠? 그죠?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뭔 말인지 모르겠죠? 한국말이니까 잘 생각해보면 토지를 거래하는데 뭘 받아라? 허가를 받아라. 그죠? 허가 받는다 그러니까 또 쪼이죠? 또 뭔가가 날 쪼이고 있어. 하면 안 될 것 같아. 됩니다. 허가 받고 거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압류된 부동산과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된 부동산. 얘도 어때요? 가압류된 건물 사실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하십시오. 그거까지 다 디테일하게 가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네. 가압류는 아시죠? 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왠지 등기부등본에 뭐가 있으면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죠. 그러니까 이거 거래가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야. 근데 거래는 됩니다.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 무허가 건물. 등기라는 개념은요, 여러분들이 왠지 법적으로 인정이 된 부분이 등기 같잖아. 그죠? 그렇진 않아요.
네, 등기가 없는 건물들도 많아요. 불법은 아니에요. 미등기하고 불법 건축물은 또 차이가 있어요. 미등기는 등기만 안 한 거야. 불법은 허가를 받지 않고 진 건물이고, 허가를 받고 졌는데 등기를 안 한 경우도 옛날 건물은 좀 있어요. 요즘은 안 되는데. 아시겠죠? 그리고 무허가 건물을 하고 불법 건물이에요. 무허가 건물이. 하지만 둘 다 어때요? 네?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뜻은 뭘까요? 중개 대상물이 된다는 건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도 된다. 단 설명해야 돼. 이거 무허가 건물이에요. 이거 미등기 됐어요. 설명해 줘야 돼. 하지만 중개는 가능하다. 중개가 가능하다는 건 매매도 가능하다. 임대차도 가능하고. 아시겠죠? 미채굴 광물. 미채굴 광물은 기본적으로 누구 거? 우리 집을 땅 팠는데 석유가 나왔어요. 내 거야? 네? 국가 겁니다. 중개대상 돼야 안 돼요? 국가 거니까? 안 되겠지. 왜? 사법상 대상이 아니죠. 사법상 대상이 아니니까 중개대상물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무주의 부동산. 무주는 뭐예요? 응? 무주. 주인이 없다는 뜻이죠. 무주의 부동산이 살다 보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주인 없는 거. 주인 없는 부동산은 누구 거? 국가 거. 중개대상물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공도, 도로입니다. 어때요? 공도는 뭐예요? 주인이 누구야? 국가입니다. 그죠? 근데 살다 보면 도로가요. 사도도 있어, 사도. 사도는 뭐예요? 공도, 사도. 국가 거? 사도는 내 거. 그죠? 도로는 내 거일 수 있죠. 그럼 얘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도로니까 땅이죠? 될까요? 됩니다. 공도는 안 돼요.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요거에는 둘 다 되죠. 공도건 사도건 여기에는 규정이 되는데 어디? 얘가 안 되는 거예요. 얘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갈립니다. 그래서 도로는 거래 대상이다 아니다? 때에 따라 다르다. 그죠? 그 다음에 공유재산. 공유재산도 느낌상 어때요? 왠지 개인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뭔가 그죠? 행정청이 갖고 있는 그런 느낌 나죠? 그러니까 사법에서 또 탈락이죠. 안 돼요. 공용수용. 공용수용이 뭐예요? 공용수용 된 토지예요. 공용수용 된 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용수용이라는 게 뭐예요? 수용됐다 그러면 어때요? 감사하죠. 수용되면 감사하죠. 왜? 보상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수용이 됐다라는 건 누구 땅이야? 아니, 내 땅이 아니지. 내 땅을 수용이 됐잖아. 그죠? 국가 거니까. 이거 또 걸리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청와대. 돈 있으면 진짜 사고 싶네. 그죠? 청와대 사고 싶어요. 안 돼요. 그 다음에 남대문. 돼요? 안 돼요? 대충 봐도 안 되죠? 이런 건.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창고 있어요. 창고에 뭐라고 나오냐면 국유재산,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나누면 나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해야 돼 이러잖아요. 이게 시험에 나와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셔요. 읽어보셔서 나누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천, 호수, 바다, 공유수면. 이거 딱 봐도 뭐예요? 국유죠? 물 팔아먹을 수 있을까요? 그죠? 부동산의 개념으로 팔아먹을 수 있을까요? 바다? 동해바다 3,000평만 잘라서 팔까요? 좀? 그죠?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바닷가. 이것도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안 되고. 포락지는 뭐예요? 내 땅인데요. 절벽 같은 데 있잖아요. 근데 물이 자꾸 흘러요. 강옆에 땅인데. 근데 물이 계속 흘러가지고 무너질 수도 있죠.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땅의 가치가 없죠? 네. 그죠? 그러면 그거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이럴 때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개인적인 권리 있잖아요. 그 땅에 대한 권리도 없어져요. 사건이 소멸되고 내 땅이 안 돼. 그래서 팔 수도 없어. 그래서 포락지도 안 된다. 그 다음에 개인이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준공된 토지. 공유수면이 뭐예요? 내가 돈이 많아가지고요. 땅을 간척했다는 뜻이죠. 물이 돼 있는 호수 같은 데를 메꿨어요. 메꿔서 땅이 됐어. 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소속이 내가 했으면 허가를 받아서 내가 했다. 그죠? 그러면은 소유권이 누구한테 왔어요? 응?
나한테 올겠죠. 내가 내 돈 들여서 메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사법 거래 대상이 되므로 중개대상물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토지와 건축물의 일부, 일필의 토지. 건축물하고 토지를 구분할 때 단위, 일반적인 단위. 여러분들 분필은 한 개죠. 애들한테부터 가르쳐 주죠. 우리 이건 한 개고 저건 한 마리고 막 가르쳐 주죠. 건물은 뭘까요? 건물을 하나의 건물을 표현하는 방법이 우리가 뭘까요? 그렇죠. 한 채.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정확한 표현이죠. 한 채, 두 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토지는 필지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죠. 정확하게 따지면 토지는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한 일필, 이 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필이라는 아이가 원래 토지를 세는 단위예요. 그러면 건물은 어때요? 건물은 이런 식으로 서 있죠. 그죠? 이거를 우리가 한 채, 두 채 하기도 하지만 법에서 얘기할 때는 하나의 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유식해지려면 땅을 얘기할 때는 한 필, 두 필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그죠? 건물을 얘기할 때는 하나의 동, 두 개의 동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불현듯 뭔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세요? 그죠? 아파트? 그러면 아파트는 보통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그죠? 여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동입니다. 동. 하나니까. 그죠? 101동이에요. 101동. 그죠? 101동이기 때문에 하나의 단위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의 단위라는 건요. 거래의 단위라는 말하고 동급입니다. 즉 토지는 뭐대로 팔아야 돼요? 한 필로 팔아야 돼요. 건물은요. 하나의 동으로 팔아야 돼요. 그죠? 근데 그럼 아파트 좀 사볼까? 여긴 101동이 마음에 드는데 101동을 좀 사? 말이 안 되죠. 그죠?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건축법에 나오겠지만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 집을 호라는 표현을 써서 거래를 할 때 호 단위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필지의 토지의 일부, 건물의 일실 등은 중개대상 권리에 관계해서 중개물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죠? 중개대상물이 아닐 수 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일실은 뭐가 되겠어요? 동 안에 있는. 요거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호지만 여기가 방이 3칸짜리 집이에요. 예를 들어서 집이 이렇게 있는데 방이 한 칸, 두 칸, 세 칸이에요. 그럼 하나의 일실 하겠죠? 얘가 거래 대상이 될까요? 매매 대상이 되지 않죠. 하나만 팔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않을 수 있다라는 건 뭐 임대차는 또 가능하잖아. 그죠? 그래서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일필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일필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라는 거는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공동소유는 뭐예요? 공동소유는요. 하나의 땅을요. 여기서 요만큼은 네 거, 요만큼은 내 거. 요 개념인가요? 아닙니다. 이 땅을요. 점을 찍으면 우리가 면이 되지요. 그 개념을 생각하시면 하나의 점은 내 거, 하나의 점은 네 거, 하나의 점은 내 거, 하나의 점은 네 거. 요게 공동소유예요. 공유한다 하시죠. 공유. 요만큼 북쪽으로는 내 땅, 남쪽으로는 내 땅. 이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필지의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일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저당권 안 된다. 단순히 거래 대상을 어떻게? 거래 단위를 필 단위로 가라. 그러나 일필지 토지의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은 사법상 가능하므로 여기 일필지 일부일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일필지 하나를 얘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식의 경우에는 가능도 하다. 그 다음에 지역권의 경우, 지역권이 뭐죠? 민법 시간에 나오죠? 아직 안 나와요?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맞습니다. 승역지와
요역지라는 말이 나오죠. 승역지는 뭐예요? 승낙하는 땅. 요역. 뭐 보시네. 땅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맹지야. 여기는 도로네. 이렇게. 그죠? 그러면 땅이 이렇게 도로가 쭉 가면 내 땅은 뭐가 돼요? 맹지가 되죠. 땅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요 땅. 그죠? 맹지 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당권 걸려 있는 거 사지만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사도 상관없어요. 그린벨트랑 똑같은 겨. 혹시 여기가 개발이 도로가 이렇게 빵 뚫려 대박 나는겨? 그죠? 네, 대박 나는 겁니다. 굳이 맹지라고 사지 말아야 돼? 맹지라서 사야 돼? 이거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맹지일 경우에 어쨌든 사람들이 이걸로 다니긴 한다는 얘기죠. 아니면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성낙을 받아서 이 길을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농사 져야 되는데 사람도 다녀야 되고 차도 다녀야 되고 이렇잖아요. 길 없어도. 그죠? 이럴 때 승낙해주는 아이를 승역지, 여기는 요역지. 요구되는 거잖아. 요구한 거잖아. 그죠? 그러면 요역지는 한 필이 되지만 승역지는 어때요? 요 일부 요만큼이라도 얘한테 승낙받아서 쓸 수 있죠? 그래서 가능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책에서.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잘 보셔야 돼요. 17, 18, 19번은. 승역지. 지상권, 이거는 지역권 얘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상권은 건물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같은 의미라기보다요. 여기를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이에요. 지역권이라는 의미가. 지상권은 뭐예요? 딱 토지가 있으면 그 위에 건물이 있잖아요. 얘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지역권이잖아요. 얘가 가지고 있는 여기를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이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볼 때 누군가는 승낙하고 누군가는 그걸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아이는 요역지라고, 그 땅을 요역지라고 부르고 승낙해준 아이는 승역지라고 부르자. 그냥 그런 거예요. 지역권은 얘가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개는 좀 보시자는 얘기지. 장래에 건축된 건축물,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았지만 건축 완료된 아파트.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한번 눈으로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3초 동안. 거기 보면 밑에 입주권 17번에 밑에 좀 보면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인은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입주권을 의미하므로 중개대상물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러분들 다 세종에 사시죠? 대부분 아파트 사시죠? 여기는 아파트 이에 집이 별로 없죠? 그럼 아파트 사실 때 어떻게 사셨나요? 분양 받으셨나요? 청약하고 받으셨죠? 그러면 청약을 했어요. 당첨이 됐어요. 당첨이 된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동호수를 지정하시죠. 그러면 청약할 때 아파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해. 아파트도 없는데 막 아파트를 사. 그죠? 그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단계별로 보면 처음에 청약을 하시고 당첨. 그죠? 그 다음에 뭐 하셔요? 동호수 지정. 그죠? 그 다음에 준공. 그죠? 그 다음에 입주죠? 그죠? 그러면 청약까지는 내가 아파트에 당첨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상황이죠. 전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아파트에 대해서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당첨이 됐어요. 그죠? 당첨이 되면 어때요? 나는 A라는 아파트에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겠죠. 단 어디 살지는 몰라 아직. 그죠? 즉 동호수가 지정이 되진 아직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동호수가 지정이 된 상황이면 아파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이 아파트는 15층까지 20층까지 져지고 1301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는 동호수 지정을 받은 거죠. 맞아요? 그러면 요 라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 뒤는 어때요? 실질적으로는 없지만 어찌됐건 내가 들어갈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앞으로 미래에 딱 있잖아. 딱 정해져 있잖아. 그죠? 근데 요 라인은 어때요? 나는 이 전체 아파트를 들어갈 수는 있지만 어딘지는 모르지만 아직 몇 호에 들어갈지가 특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이게 여러분들이 복잡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판례가 있기 때문이에요. 판례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요게 준공이 됐냐 안 됐냐가 좀 중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뭐예요? 준공이 되기 전이야. 즉 없는 아파트 갖고 지금 우리가 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요거는 중개대상물이 안 되고 얘는 됩니다. 중개대상물이 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중개를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개대상물이라는 건 중개를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공인중개사법의 규율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죠?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거 우리가 이걸 입주권이라고 보통 입주자의 지위로 입주권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뒤에 건 분양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물론 세정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야.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가 돼요? 이 분양권 자체는 중개대상물이 지금 된다 그런 거예요? 안 된다 그런 거예요? 되는 거죠. 공인중개사법의 규율을 받지요. 그죠? 그럼 공인중개사가 분양권을 중개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공인중개사법의 처벌을 받는 거고, 입주권은 공인중개사법하고는 상관이 없고, 단 입주권이나 분양권이나 막 전매하고 이런 건 다른 법에서 돼요. 못하게 막아놨지.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하면 어떻게 돼요? 세종시만 해도 줄줄이 100명, 200명이 다 그죠? 간 거예요. 원래는 상관이 없어요. 뭘 하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권리금을 중개해도 문제가 있다 없다? 없어. 수수료를 많이 받아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없어요. 중개법에서 그거는 해당 사항이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얘도 중개대상물은 아니죠. 근데 얘는 따로 정해놓은 거야. 그거 거래하지 말라고. 다른 법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걸리는 거지. 그걸 안 정해놨으면 어때요? 막 거래해도 상관없어요. 공인중개사가. 아시겠죠? 분양권은 더 심하죠. 전매 제한이라는 제도 아예 있어버리죠. 동호수가 특정이 된 분양권을 가지고 그죠? 1년간 2년간 전매 금지. 요즘 심해졌어요. 또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세요. 요 라인의 차이가 뭘까요?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얘는 건물이 지어졌을 때 들어갈 공간을 내가 딱 찍어 놓은 거고 얘는 안 찍어 놓은 거야. 다시. 아까는 건물이 없다 그랬는데 이제 건물이 있다라고 합시다. 아예 줘놨어. 그럼 순서가 어떻게 돼요? 얘가 어디로 와요? 일로 올 수 있겠죠. 지금 좋은 징조입니다. 분필에 떨어지면 좋더라고요. 우리가요 지금 아파트들은 어때요? 선, 청약, 후, 분양. 그죠? 그죠? 나중에 들어가잖아요. 후시공이잖아 후시공. 근데 선시공, 후분양하는 경우도 있어. 그죠? 선시공, 후분양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선분양, 후시공하는 경우가 있고. 그죠? 지금은 대부분 선, 분양, 후, 시공인데 만약에 미리 전화했다고 칩시다. 이건 큰 아파트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큰 아파트는 절대 그렇게 못하고 뭐가 되겠어요? 뭐 조만한 다 가구일까요? 다 세대일까요? 아직 안 배우셨죠? 다가구하고 다세대는 아주 다른 아이입니다. 이름은 비슷하여도. 신문에도 봐도 다세대 다가구를 구별하는 기자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걔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아주 큰 차이가 있어. 그렇다 치고 다세대 주택이에요. 다세대 주택 같은 게 전놨어요. 우리 조금 연세 있으시면 아시죠? 연립주택 옛날에 많았어요. 연립주택. 그죠? 연립주택 같은 거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물론 연립주택도 다른 카테고리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편해요. 각각이 다 등기가 나는 아이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하죠. 네? 건축하는 사람이 이 정도는 그냥 져놓을 수 있잖아요. 져놓고 나중에 분양을 한다 이거지. 근데 이럴 경우에는요. 요 라인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건물이 실제로 존재할 때는요. 당첨이 됐다 쉽게 얘기해서 아까 얘기했던 입주권의 개념일 경우에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라고 보더라고. 판례에서. 그래서 헷갈리는 겨. 아시겠죠? 앞에 게 이해되면 뒤에 건 쉽죠. 건물이 있고 없고. 즉 이 둘의 공통점을 좀 무지하게 나름의 이해를 한다라고 쳤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경우에선 건물은 없지만 내가 들어갈 장소가 눈에 딱 정해놨다 안 정해놨다? 정해놨잖아요. 몇 동 몇 호 정해놨죠. 이럴 경우엔 중개대상물이
된다. 그죠? 하지만 내가 단순하게 아직 추첨 전이, 동호수 지정 전이에요. 그래서 어디 갈지 몰라. 하지만 그 아파트 동에 들어갈 수는 있어. 중개대상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이미 지어진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지위. 여기서는 특정이 뭐가 됐어요? 이미 존재하는 건물이 특정되었다라고 이해할 수는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중개대상물 된다, 안 된다? 된다. 아시겠죠? 복잡하죠? 네. 듣고 잊으세요. 다음에 다시 하죠. 네. 여기 헷갈려서. 그 다음에 대토권. 대토권은 뭐예요? 토지를 다시 개발돼가지고 받을 권리죠? 그죠? 그러면 대토권을 하게 되면 어때요? 내 땅이 다시 다 택지 개발이 되고 그 중에 땅 하나 주는 거잖아요.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아직 땅도 없고 안 정해졌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까 어땠어요? 얘네들은 실제로 건물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들어갈 곳이 확실히 정해졌거나 즉 뭔가가 특정됐을 경우에 중개대상물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대토권은 토지가 있어요? 없어요? 얘는 토지 얘기잖아. 아직 없잖아요. 대토권을 받았으니까 택지 개발이 끝나야지. 끝난 다음에 내 땅이 어딘지가 땅을 주겠지. 그죠? 그러니까 특정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물리적으로도 없고 내가 어디 갈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연히 중개대상물이 안 된다. 아시겠죠? 슬슬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살짝.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언젠간 쉽게 이해돼요. 근시일 내에. 그 다음에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아까 두 번째 3조의 두 번째 3조 2항의 두 번째가 건물 및 토지의 위에 있는 그 정착물이죠. 그럼 정착물은 뭐가 있을까요? 돌담.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중개대상물이 되려면 첫째는 부동산이어야 한다. 둘째, 토지와는 독립적으로 거래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따져본다면 중개대상물이 되려면 부동산에다가 독립적으로 거래가 된다. 돌담은 어때요? 토지 위에 붙어있나요? 정착물이라는 의미 뭐예요? 토지에 찰싹 붙어있는 아이죠? 안 움직이고. 그죠? 그러면 돌담은 토지에 붙어있는 아이예요? 안 붙어있는 아이예요? 붙어있는 아이죠? 근데 얘만 따로 떼다가 어디 우리 집에 담이 없는데 쟤네 집 담을 좀 빌려올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독립적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어때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교량은 저쪽에 있는 다리가 좀 작은 것 같아가지고 다른 동네에 있는 다리 좀 이사해 와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다음에 수목의 집단. 수목의 집단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임목, 아니면 뒤에 나오지만 수목의 집단이라는 건 나무의 집단이죠. 나무 심어놨는데 이 집단이 일반적으로는 뭘로 봐요? 정착물이라는 건 뭐예요? 찰싹 붙어있는 거랬죠. 나무가 잘 심어져 있으면 찰싹 붙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하지만 독립적으로 거래되지 못하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수목을 벌채하면 독립적으로 거래하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정착물일 상태일 때 나무가 거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무를 베야 거래가 되죠. 즉 나무라는 아이는 어때요? 땅에 붙어 있으면 얘는 부동산으로 그 위에 있는 정착물로 봐주지만 나무를 베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얘는 동산이야. 움직일 수 있어. 그때부터는 차에 실어서 움직이면 되죠. 땅에 붙어 있어야지 하면 얘를 못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해를 잘 해보시자고요. 그죠? 그러니까 나무라는 아이는 땅에 붙어 있을 땐 부동산이라서 어라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나 하는데 얘를 땅을 전체를 다 옮길 수가 없잖아. 심어 있는 상태로 옮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동산이에요? 아니 거래가 가능해요? 안 가능? 불가능해요? 안 되지. 근데 나무를 내가 뽑았어. 뽑는 순간 얘는 부동산의 지위를 잃어버려요. 그 중개대상물의 기본 전제에서 또 탈락이죠. 아시겠죠? 거래가 되지 못한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땅과 같이 거래가 안 된다는 얘기. 땅에 심어놓은 채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근데 나중에 임목이 나오거든요. 임목은 어떠냐면 걔를 등기를 해버리면 괜찮아요. 아니면 명인 방법으로 누구 거라고 공시를 해버리면 거래가 가능해요. 그때는 얘기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게 부동산이냐 아니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걸 잘 따져봐야지 이런 문제까지 오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부동산이냐 아니냐를 따져놔야 우리가 실제법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 따질 때 중개대상물이냐 아니냐를 따지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나무를 베는 순간은 동산이 되므로 중개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식의 수목, 가식은 뭐예요? 가식 떨지 마. 이게 딱 가식인가? 에? 그죠? 그러니까 가짜, 뭐라 그래야 되죠? 임시로. 임시로 해놨다는 얘기는 우리 나무 옮기려면요. 이렇게 나무 밑둥에 흙 많이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막 싣고 다닐 때 있잖아요. 그걸 그냥 대충 땅에다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게 가식의 수목이에요. 그래서 가식의 수목이나 암석, 토사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 정착물이 아니니까. 가식이라는 건 찰싹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있지를 못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명인 방법. 명인이라는 건 뭘까요? 이름을 새긴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새겨놓은 나무. 즉 나무 집단이 이렇게 있으면 걷다가 내가 이름표를 붙여놨어요. 박유석 거 딱 해놨어. 내 거예요. 관습법상으로 어때요? 지나다니면 사람들이 다 공시라는 건 뭐예요? 알려진다는 얘기죠? 남들에게 보여지죠? 아, 저게 박유석이라는 사람 거구나. 됐죠? 그건 거래 단위가 됩니다. 아니면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거기다 이름 써놔도 되겠죠? 그래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그래서 명인 방법은 관습법상 공시 방법이다. 그래서 얘는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판례에서는 나무 한 그루도 가능하다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수목의 집단이 기본적으로 되는 건데 한 그루도 판례에서는 가능하다고 했다.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 이게 뭘까요? 그러면 아까 기본적인 수목의 집단은 명인 방법을 하자. 이름을 새겨놓지 않으면 중개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그 아이를 이름을 붙여놨다. 내 이름을 붙여놨다. 중개대상물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면 내가 이름을 붙여놓은 나무가 사과나무다. 그러면 사과에 이름을 써놓으면 내 거다? 내 거긴 하겠지. 그치? 나무에도 내 이름 써놨으니까 기본적으로. 그죠? 근데 미분리 과실은 부동산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무는요. 지나가다가 발로 차도 얘가 땅에서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찰싹 붙어있죠. 근데 과실은 지나가다 손으로 툭 때리면 돼요. 툭 떨어지죠. 툭 떨어지니까 잘 정착이 되어 있는 아이예요? 상식적으로 정착이 잘 안 되어 있는 아이예요? 잘 안 되어 있는 아이로 봅니다. 잘 안 되어 있는 아이니까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으로 본다. 그래서 탈락.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라고 보는 게 무리가 있다. 그 다음에 경작 중인 농작물 어때요? 경작 중인 농작물 같은 경우는 판례에서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본다. 그러나 부동산학자들의 다수가 이를 동산으로 본다. 경작 중인 농작물 있죠? 경작 중인 농작물 같은 경우도 어때요? 나무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아까도 금방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좀 잘 붙어있는 아이잖아요. 그 위에 있는 정착물이라는 하는 의미가 좀 좋은데 경작물 같은 아이는 대부분 어때요? 뭐 고추 심고 깨 심고 이런 거는 잘 분리가 되죠. 찰싹 붙어있다라고 보기 좀 어렵다. 그래서 얘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 네. 동산이라니까 여기서도. 아, 미분리과실을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게 있습니다. 네, 보세요. 우리가 되게 여기도 찍히겠죠? 네. 높은 데 있으니까 불안해. 우리가 나무를 정착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민법하고 중개법은 어때요? 서로 민법에서 중개법이 나온 아이입니다. 민법에서 중개법이 나온 아이예요. 민법에서 나무와 미분리과실을 부동산으로 봤죠. 부동산으로 봤는데 중개법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동산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 아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반법, 특별법 이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따질 때는 부동산의 개념으로 와서 부동산에 대한 규율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 중개죠. 공인중개사. 그럼 이 법에서는 얘를 동산으로 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던 항공기 선박 이것도 준부동산에서 부동산의 범죄에 넣어버려요. 그죠? 근데 여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 차이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이란 수목의 집단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 이거는 임목은요 따로 등기를 요합니다. 등기를 요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등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요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 1000그루 심어놨습니다. 이거를 등기를 해버리는 거야. 아예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럼 그 등기를 하면 그 등기된 서류를 가지고 거래가 가능하다는 얘기지. 부동산처럼. 그러니까 부동산처럼 거래가 된다는 건 중개 대상물이라는 얘기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임목을요 아까 위에서도 똑같은 나무를 가지고 한 거예요. 제가 이름표를 붙여놓는 거랑 등기를 했을 경우랑 차이가 있을까요? 그잖아요. 나무가 이러한 땅에 1000그루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죠? 아까 여기다가 이렇게 이름표 달아놓거나 아니면 나무 까가지고 내 이름 써놓으면은 그죠? 집단에 대해서 명인 방법에 의한 그죠?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아이를 그대로 가지고요 뭐냐면 등기라는 과정을 거쳐서 서류에다가 기록을 해놔요. 박유석이가 사과나무 1000그루 갖고 있다. 그죠? 그러면 얘네들의 차이는 뭘까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얘일 경우에는 어때요? 이 이름만 표시하는 건 내가 소유권만 공시하는 효과밖에 없어요. 남에게 알려지는 공시. 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등기라는 과정을 거치면 어떻게 된다? 이 등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돈 빌려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저당권이니까 왜 내가 농사 지려는데 비료값이 없네? 그죠? 나무를 키워야 되는데 비료값이 없어.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등기를 해놓고 등기를 은행에다가 내가 사과나무 1000그루가 있다는 걸 내 서류로 보여드린 주민이 네가 였다가 저당 걸고나 뭐 1000만 원만 빌려줘.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등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공장재단, 광업재단이에요. 이 공장재단은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들 공장에 가면요. 기본적으로 공장 땅이 이렇게 있죠. 그죠? 그리고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있죠. 그죠? 그러면 토지와 건축물만 따지면 어때요? 부동산이죠, 둘 다. 그러니까 이건 여지가 없어요. 당연히 중개 대상물이야. 그죠? 근데 공장 같은 경우는요. 때에 따라서 토지는 3억에 샀는데 건축물은 2억 들었어요. 안에 들어있는 기계가 30억짜리야.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죠? 가능하죠. 그러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토지 3억, 건축물 2억이야. 이건 5억밖에 안 되죠. 대출 받아봐야 끽 받아봐야 3억 정도 받겠네요. 근데 돈이 자금이 많이 한 10억 필요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때요? 한 30억짜리 지금 기계를 갖고 있거든. 그죠? 재산이 있잖아요. 안타깝지요. 아까 얘기했던 거랑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얘도 같이 등기가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잡혀먹을 수 있지요. 그지요? 잡혀먹을 수 있는데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한꺼번에 묶어요.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공장 재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재단은 뭘까요? 재는 돈이에요. 돈이 묶여있는 다발 이런 의미죠. 아시겠죠? 그러면 광업재단은 뭘까요? 광업은 뭐예요? 태백 가면 많은 거. 강원도 태백 가면. 광산이야, 광물. 그죠? 석탄, 뭐 금광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 그것도 어때요? 어쨌든 땅이 있겠죠. 산이 있겠지.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죠? 광업재단은 이렇게 있으면 산이 굴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굴 안에 들어가서 레일도 있고 기계도 있고 그죠? 또 나와가지고 컨베이어도 있을 거고 뭐도 있을 거고 많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가 광산에 가지고 있겠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광업을 하기 위해서는 광업권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죠. 이게 힘들지 않을까? 그죠? 광업권을 따기가 힘들지 않겠어요? 오히려? 그죠? 무형의 재화까지. 이런 것까지 한 방에 다 묶어서 광업재단으로 묶으면 어때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 빌리기가 좋다.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다? 중개 대상물이다.
너무 많이 와서 까먹었죠. 우리 뭐 얘기하고 있는지. 그죠? 중개 대상물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중개 대상물이다. 시행령에 있는, 그죠? 시행령은 누구다? 임목, 공업재단, 광업재단. 세 가지가 시행령에 나와 있는 중개 대상물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색깔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다 법을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설명을 다 해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개대상 권리 보시겠습니다. 중개대상 권리. 아까 중개대상물, 중개대상 권리, 그 다음에 중개행위 이렇게 있었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자, 토지가 있는데, 그죠? 물리적인 거는 우리가 중개 대상물이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아이들, 즉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권리, 그죠? 우리가 중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민법을 좀 들고 와야 돼요, 또. 그래서 중개 대상 권리의 판단 기준, 중개 대상물이 가능한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 유치권, 건물에 관한 유치권은 어떻다 그랬어요? 유치권의 성립은 어떻다?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야, 내가 너 유치권 성립할 수 있게 해줄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지요. 하지만 유치권 자체의 이전은 가능하다 했죠. 그죠?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권자 들어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나온 게 여기 뭐냐면 질권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질권은 뭐예요? 아, 그렇죠. 질권은요, 질권 일고로 전당포하면 그냥 설명이 끝나요. 그죠? 전당포는 뭐 하는 데예요? 맡기고 돈을 빌려오는 데지. 근데 내가 그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했죠. 근데 못 갚아. 어떻게 돼? 처분을 알아서 하겠죠. 그죠? 이게 질권입니다. 그러면 질권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걸어야 될까요? 제가 주머니에 3,000평짜리 땅을 들고 가서 야, 질권 설정 좀 해줘라. 너 잠깐 맡겨놓을 테니까 3,000만 땡겨줘. 그리고 내가 나중에 찾으러 올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죠? 주머니에 넣고 갈 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죠? 전당포는 어때요? 손에 차고 계신 거 다 풀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부동산은 그게 안 돼. 그죠? 그래서 부동산은 다른 형태로. 어떤 형태? 저당권의 형태로 합니다. 즉, 질권은 부동산에는 걸 수 있다, 없다? 걸 수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으니까 중개 대상 권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치권 얘기가 아까 했던 그 얘기입니다. 유치권의 설정 자체는 중개대상물일 수가 없다. 중개대상 권리가 될 수 없지만 유치권이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이라는 아이를 이전해 주는 건 가능하다. 그래서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하는 거, 거꾸로 이제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하는 건 첫 번째 소유권 당연하죠?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 다음에 용익물권은 뭐예요? 그런 아이. 용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아주 좋아요. 법들은요, 한문으로 많이 써놨잖아요. 그래서 용어의 뜻만 아시면 그냥 풀려요. 사용수익하는 거니까, 그죠? 사용수익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쓰고 그걸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그죠? 그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전세권이겠죠, 전세권. 그죠? 대표적으로 상가를 전세를 내면 내가 수익을 낼 수 있고, 그죠? 내가 집을 전세를 내면 사용할 수 있고, 이런 권리잖아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건. 그죠? 그 다음에 지상권, 지상권이 더 먼저죠. 원래는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요 순으로가 우리가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죠? 근데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어때요? 지상권 아까 얘기할 때 뭐였어요? 토지에 대해서 위에 가지고 있는 권리. 지역권은 맹지가 밑에 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 이게 지역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은 둘 다 뭐에 관한 얘기예요? 땅에 관한, 토지에 관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건물의 지상권, 이게 말이 웃겨요. 건물은 그 위에 또 지상이 있어요, 없어요? 지상이란 얘기는 뭐예요? 누구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땅의 상층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말에 땅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는데 앞에다가 건물의 지상권, 우리가 흔히는 그렇게 써요. 이 건물은 지상권이 있어.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있는 거지. 그지? 그 아이는 지상권의 결과물로서 그 건물이 있는 것 뿐이지. 건물의 지상권에 말은 없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건물의 지역권. 말도 안 되죠? 그죠? 지역권은 토지로 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저당권. 저당권은 아주 흔히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중개 대상 권리에 해당되는.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은 금전소비대차에 부서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금전소비대차는 뭔 말이에요? 금전소비대차. 돈을 쉽게 얘기하면 돈 빌려주는 게 금전소비대차예요. 근데 금전소비대차라는 건 금전을 어떻게 하는, 돈을 소비를 할 것을 예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빌려드렸는데 빌려드린 이유가 뭘까요? 돈을 사용을 해야 돼. 어딘가에 써야 되는 걸 나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전소비대차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금전을 쓰는데, 즉 돈을 빌려야 하는데 저는 돈이 없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이 돈이 있는 걸 내가 알았네. 그죠? 그럼 뭐 제가 중간에서 어떻게 해요? 소개하죠. 소개하는 거야. 우리는 알선하는 거거든. 어감이 좋진 않아도 우리는 항상 알선하는 거야. 중개는 알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갖고 계신 분한테 돈을 어떻게 해요? 빌려주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저는 뭐가 되겠어요? 수수료를 받겠지, 또 어딘가에서. 그죠?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불법 중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때요? 그분들 광고하는 사람은 나예요. 돈 혹시 급전 필요하세요? 이거 전화 오잖아. 그건 저예요. 실제 돈은 어디서 빌려? 저축은행에서 빌려주잖아. 아, 모르시는구나. 돈은 제가 광고를 막 하는 거예요. 광고를 막 해서 한 명이 돈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아 그러세요? 그럼 뭐 보내세요 이러잖아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은행인 줄 알아. 근데 실제는 내가 은행이 아니요. 은행은 따로 있어요. 중간 단계.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돈 있는 얼굴 빌려주라 했는데 보니까 건물은 있는 거야. 근데 건물 팔 생각이 없고 급전이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건물을 어떻게 여기서 저당을 잡아라 라고 얘기했어. 그죠? 그러면 저당권의 성립까지 누가 관여를 했어요? 내가. 그죠? 그러면 갖고 계신 건물이 토지, 건축물, 그 밖의 정착물, 임목, 공업재단, 광업재단 다 포함돼요, 안 돼요? 중개대상물 3조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해당이 되죠. 그럼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했어, 지금? 권리는 저당권이니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성립이니까 되는 거지. 왜? 저당권이라는 건 내가 얘기하지 않았으면 둘 사이에 저당권이 성립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가만히 놔둔다고 상속되거나 유치권이 성립하거나 이런 거 아니잖아. 제가 나서서 했기 때문에 저당권이 성립이 됐죠. 중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고 중개 대상물이에요, 아니에요? 대상물이에요. 중개 대상 권리예요, 아니에요? 권리죠. 그럼 저는 뭐 한 거예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활동을 한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대출을 중간에서 소개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려놓고 하나요? 안 하지. 전화 오는 사람들이 그럼 다 공인중개사에 이어야 해.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공인중개사법의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을 받습니다. 1년에 1천만 원. 1년, 징역 1년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부터 뭐라 그랬어요? 빨간 줄. 청가자. 안타까워. 그죠? 그러니까 저당권 성립에 제가 관여를 하고 중개를 할 경우에는 그거는 중개대상물이 되므로, 중개대상 권리가 되므로 나는 공인중개사법의 규율을 받는다. 골치 아픈 상황이죠. 그 얘기예요. 그럴까요?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